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승 기대감 속에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던 증시가 엔비디아의 실적과 FOMC 회의록을 기다리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제 회의록 내용을 간략하게 보더라도 연준은 매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물가 데이터를 보기 전까진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고, 시장은 회의록보단 엔비디아 실적 기대감이 더 컸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화요일 최근 분기의 매출 그리고 이익 기대치를 쉽게 넘어서면서 이 과정에서 180억 달러라는 새로운 매출적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엔비디아는 또한 현재 분기 중간 시점인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는 180억 달러 추정치보다 높지만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투자자들이 실적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져서일까요?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옵션 시장을 봤을 때 더 넓은 스윙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옵션 트레이더들이 불꽃놀이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옵션 프리미어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유효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 매출이 1년 전 59억 달러에서 181억 달러로 급증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추정치를 보더라도 162억 달러였는데, 이번 분기 엔비디아의 매출은 엔비디아가 회계년도 2분기에 게시한 매출 135억 달러를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을 달성을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279%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록적인 145억 달러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추정치인 130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인데, 이런 매출의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를 활용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수요가 급증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닝콜을 시작하면서 분석가들이 이미 분기를 훨씬 넘어서는 엔비디아가 2025년까지의 성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할지 궁금해하고 있었죠. 자, 월가에서는 고객이 결국 모든 구매를 소화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슨 왕 최고 경영자가 어닝콜에서 우리는 데이터 센터가 2025년까지 성장할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믿습니다라고도 이야기를 전했죠. 제슨 왕 CEO가 회사의 공급이 개선이 되고 있다. 더 많은 국가에서 고객 채택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들을 더 얻어갈 수 있다라고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중국 시장 감소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매출이 24년 회계년도 4분기에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가 다른 국가의 강력한 성장으로 해칭될 거다, 상쇄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도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가이던스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하는 요인이 됐던 거는 바로 중국 시장 감소에 대한 매출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스랑 CEO가 어닝콜에서 우리의 성장성을 믿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이 장기적인 중국의 시장 규모에 대한 가시성이 좋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중국 영향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간략하게 차트 보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슨왕 CEO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분석가들이 중국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국의 매출 감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적인 매출을 봤을 때 어떤 상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2024년, 25년에 이 중국 매출에 대한 감소적인 부분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시장이 예상치 못한 이런 상승을 보이면서 사실 매수를 많이 못 가져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이 조정의 빌미를 만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는 또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이 차익에 대한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과열 구간에 놓여져 있던 증시였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자, 엔비디아가 그래도 옵션 시장 내에서 프리미엄이 아직까지는 견고하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여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이 시작됐을 때 엔비디아가 497.5달러 그리고 495달러 구간 내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강도 세기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487.5달러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라고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이 본의 아니게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쏙슬 같은 경우도 장중에 6% 이상 조정을 보이면서 이 장 마감에서 22.8달러로 5.5%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MB 실적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쏙슬도 이 변동성을 보이다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지금 쏙슬 같은 경우는 어제 22.8달러에서 지금 마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단기 시그널 상으로도 어느 정도 조정의 깊이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면 쏙슬이 오늘 시장에서 22.5달러 그리고 밑에 하방 쪽 22달러까지는 여러분들이 열어놓고는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구간 내에서 깊은 조정이 어느 정도 더 나올 수 있느냐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번 이야기 드렸을 때 쏙슬이 깊은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21.6달러에서 5달러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 구간이 이 갭 구간이 있던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깊은 조정이 좀 더 나왔을 때 단기 11선이 있는 구간에서 이 갭 구간이 있는 상당 구간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왔을 때 21.6달러, 5달러까지도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특히 평단이 20달러 구간 또는 21달러 구간에 계신 분들은 비중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구간이에요. 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쏙슬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봉상 단기 시그널로 봤을 때 조금 더 조정의 깊이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저점에 대한 반발 매수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쏙슬이 좀 더 깊은 조정이 나올 경우 21.6달러, 5달러까지도 밀려날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이 스윙적 시그널이 아직은 상방에 대한 구간을 가리키고 있고요. 더구나 상승을 하면서 쏙슬이 아직까지는 상승 파동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기대감이 꺾여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한 깊이는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TMF 관련해서 20년물 국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75% 구간에 놓여져 있는데요. 어제 장중 한때 어느 정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의록을 기다렸던 건데, 이 회의록에서 연준이 어떤 정책 스탠스를 가지고 가느냐, 어떤 정책에 대한 입안들을 가지고 가느냐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은 똑같습니다. 앵무새처럼 했던 말 그대로 했던 내용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다음에 발표하는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의 향방을 결정하겠다. 현재의 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데 동의를 했다.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런 회의록이 나오고 TMF가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하락적인 구간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긍정적인 그런 자리에는 있어요. 피벗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0년물 국채가 4.7% 구간에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는 TMF가 5달러대에서 횡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20년물 추세를 보더라도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 20년물 추세 파동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파동 구간이 하방 쪽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TMF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찌 보면 뭐 하락에 대한 구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TMF가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도 TMF가 이렇게 상승적인 그런 추세 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다만 파동 추세가 아직까지는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파동에 대한 추세적인 에너지가 크게 움직여줘야 이 상승에 대한 흐름도 크게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잔잔한 그런 파동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MF 같은 경우는 상승 에너지를 좀 더 받아줘야 5달러를 좀 더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년물 국제 수익률이 4.6%대 구간까지는 좀 더 내려와줘야, 그리고 4.7%를 이탈하는 모습이 좀 더 나와줘야 TMF가 5달러대를 돌파하는 그런 과정들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TMF가 이 자리 내에서 박스권적인 그런 행보를 보였을 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TMF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단 돌파에 대한 여부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5.5달러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상승이 컸기 때문에 사실 조정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기다려왔던 거고,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이러한 조정을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조정이 깊은 조정이 되느냐,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고 다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수익 만드시고요. 또 상승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만큼 연말 랠리의 가능성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